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선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인접 국가들도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생활치료센터 입소 8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말했다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친일 프레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경북궁이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성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줄줄이 오르는 물가에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유 가격도 오르게 됐습니다. 낙농업계가 1년 미뤘던 원유 가격 인상이 확정된 건데 정부는 연말까지 원유 가격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도권 집값은 13년 만에 가장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정부의 경고에도 이렇게 아파트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나 서민층이 찾는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의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 또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석 씨는 그동안 줄곧 임신과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통해 석 씨가 친모가 맞고 아이도 바꿔치기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사라진 또 다른 아이를 찾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정준호 기자입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일부가 오늘 개학했습니다. 2학기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또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교육 격차입니다. 코로나로 등교 중단과 비대면 수업으로 공교육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의 교육 격차 문제는 어떤지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2만 명을 넘나들면서 결국 긴급사태 지역을 확장하고 기간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릴 패럴림픽도 결국 무관중으로 결정됐는데 일본 첫 남다변이 감염자가 올림픽 관계자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등록임대 사업자는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에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여전히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SBS 여론조사, 오늘은 현안 관련 결과 전해드립니다.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응답자의 3분의 2가 훈련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현대판 신문고라 불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100만 개 넘는 청원이 올라왔고 동의 버튼을 누른 사람은 2억 명이 넘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겪고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부사관의 상관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해군 군사경찰은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인 A 중령과 B 상사를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사건 첫 보고를 받거나 직접 면담을 했던 상관들로 일부 부대원들과 성추행 가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